초유의 법원 난입 폭력 사태 이후에 이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입장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이 온도차를 제3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대한민국 역사가 이제 계엄 전과 계엄 후로 나뉘었으니까 예. 역사가 한번 바뀐 다음에 계엄 후에 첫 출연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예. 그런데 지난 주말에 또 사상 초유의 일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현직 대통령 최초의 구속 그리고 최초의 법원. 뭐 예전에 저 이승만 정권 때 한번 있었다고 그러긴 하던데 그 이후에는 거의 그렇죠. 거의 최초의 법원 난입 폭력 사태가 있었어요. 굉장히 네. 이제 법률가로서 또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이제 괴로운 장면이에요. 어떤 점이요? 두 가지 다 이제 계엄도 그렇고 어제 사건도 그렇고 굉장히 괴로운 장면이 뭐냐면 사실은 자신과 의견이 다른 예. 뭐 판사의 판단이든 또는 뭐 정치인들의 판단이든 예. 근데 그걸 차이를 인정하는 그 다원주의로부터 민주주의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차이를 정치라는 제도 안에서 또 이 헌법 질서라는 질서 안에서 해소하라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고 민주주의인데 예. 그 선을 세게 넘었어요. 계엄령도 그렇고 예. 그 사법부에 대한 습격, 판사 개인을 찾아서 테러하겠다라는 목적으로 그 법원 서부지법 우리도 자주 갔던 동네 예. 아닙니까? 그 건물 7층까지 올라간 걸 보면 예. 소위 민주주의 제도 바깥으로 나가서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다양성을 폭력으로 제압하겠다라는 사람들을 예. 민주주의의 법과 절차 안에서 처벌하기도 하고 극복하기도 해야 돼요. 예. 그 너무 어렵고 감정적으로 잘 용인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 저는 정치인이니까 예. 그 민주주의의 법과 제도 절차 안에서 아하. 국민들이 보기에는 무슨 뭐 말을 하자면 어떤 얘기는 폭력, 어떤 말들은 소위 X 소리처럼 들리는 얘기도 예. 차분차분 제도 안에서 절차를 거쳐서 이제 뭐 처벌할 건 처벌하고 예.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솔직히. 자, 알겠어요. 어쨌든 예, 제도 예. 안에서 이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부정한 사람이고 사법 질서 시스템을 부정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처벌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 보시자고요. 예, 예. 뭐 특수공무집행방해 변호사시니까 뭐 건조물치니 뭐 이런 거는 뭐 그냥 당연히 당연히 적용되는 건데 적용되죠. 예. 소요죄 얘기도 나오고 음. 내란죄 이것도 거론되던데 소요죄라는 거 제 사법시험 1차 시험 공부할 때 한번 보고 내가 그러니까. 평생 본 적도 없는 조문인데 예. 형법에 있다고 그러던데. 형법에 있어서 저도 예. 막 찾아봤어요. 이제 다중이 집합해서 예. 폭행, 협박, 손괴 행위를 한 자 예. 1년 이상 10년이야. 어허. 문헌만 보면 예. 딱 맞아 떨어져요. 다중이 집합해서 예. 폭행, 협박, 손괴했죠. 뭐 서부지법 뭐 6억에서 7억 정도 손괴됐다고 하고 예. 폭행하고 협박하고 했던 일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한 지역의 그 평온을 해야 할 정도였느냐라고 예. 하는 게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한 지역을 지리적 개념으로만 볼 거냐 아니면은 사법기관 저는 그 이후의 행동도 문제인데 헌법재판소로 간다든지 예. 또는 어제는 또 인권위원회로 그래요? 좌표가 찍혔었어요. 그래서 예. 이렇게 놓고 보면 소요죄 적용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다만 예. 이런 건 있습니다. 소요죄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요거는 집단 범죄로 좀 집단 범죄 즉 그 뭐 범죄단체라든지 예. 소요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특수공무집행방해나 이런 건 뭐 당연히 될 것 같은데 예. 집단적으로 배후가 있거나 지휘 피지 관계가 있다거나 누군가가 이걸 목적의식적으로 대중을 이끌었다거나 다중을 이런 부분들은 좀 들여다봐야 될 때 개인 평가로 끝날 일이 아니다. 그러면은 신장식 의원 보기에는 예를 들어 대통령 지지자들이 그 새벽에 대통령이 구속영장에 본인들의 예상과 기대와는 다르게 발부가 되니 흥분해서 우발적으로 몇 명이 와 가자가 아니라 사전에 몇몇이 주도하고 치밀한 준비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좀 겁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 그냥 보니까 한 두 가지 정도가 직접적인 현장에서 하나는 자는 사람들을 깨우는 유튜브 동영상이 나와요. 자는 그 앞에서 예. 뭐 이렇게 덮고 예. 자는 사람들 기각됐어 가자 어허. 하는 게 그 가자가 들어가자. 들어가자로 예. 보이는 행동 그 말과 행동이 바로 나오고요. 예. 그 다음에
그럼 예를 들면 기각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무슨 행동 어떤 특정한 시그널이 예. 오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층으로 올라가는 소수. 그 부분. 저도- 이거는 어제 야, 이거- 법원 행정처 차장도 그 부분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던데. 예, 이게 당직 판사가 있는 7층으로 원래 예. 당직 판사가 아니라 영장 판사. 예. 그 차 판사님은 그 차 부장님은 9층에 당직이라서 예. 본인 방에 있었던 거고, 영장 판사 있는 데는 7층인데 7층으로 막바로 올라가는 일군의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 그게 또 예. JTBC 기자한테 또 이렇게 핸드폰으로 다 찍혔고, 그다음에 하나를 더 하자면 CCTV 물 뿌리는 거. CCTV 예. 그 들어가서 CCTV에 물 뿌린다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 어떤 일을 할 건데 CCTV에 동영상이 남으면 안 된다. 예. 그래서 남아 있는 걸 보면 아직 뭐 확보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CCTV가 동영상은 없어요. 그 판사실 올라가는 부분이요. 예, 전 굉장히 그거 의원님. 충격적이었어요, 솔직히. 그 법원의 판사실 정보 몇 호실에 누가 있고 어느 판사가 근무하고 저 전화번호가 몇 번이 이건 사실은 법조인들 아니면 알 수가 없는 정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바로 그 영장 판사 방으로 가서 거기만 예. 문 부수고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미리 준비를 했다. 그런 거죠. 그 판사실에 7층 몇 호실에 어느 영장 전담 판사가 7층에 있다. 서부지방법원은 네, 그러니까요. 어느 길로 올라가면 된다. 그러니까 그 사실 맨 그것도 오른쪽 계단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 왼쪽 계단은 안 되고. 그리고 그 저 서부지방 후문이 취약하잖아요. 사실 저희도 다녀보면 취약하죠. 알다시피 취약해요. 그쪽이 예. 진짜 무슨 쪽문 네, 맞아요. 그냥 뭐 하면 뭐 개구멍처럼 생겼잖아요. 예. 그것도 저 알고 갔다고요. 그러면은 몇몇은 뭐, 예. 뭐 대부분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몇몇은 미리 정보도 인지하고 기각되면 영장 어떻게 전담 행동하자. 판사실에 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걸 준비하고 왔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그 직접적으로 현장에서는,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제 좀 넓게 또 한 번 더 넓게 보면 그 소위 정강훈 목사가 서부지법으로 가자, 뭐 예. 헌재로 가자, 서울구치소로 가서 대통령을 모시고 나오자, 예.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날 그 어제 그 영장 청구된 예. 그 86명 중에 그 20, 30대 남성 청년들이 가장 많다고 하죠. 50%가 넘는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대통령 지지자들 집회에서 자주 볼 수 없는 그 이 성별과 연령대잖아요. 저 나이 많으신 분들 네, 보러 어르신들이 지금 나갔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쫙쫙 이렇게, 이건 연상입니다. 추정인데 소위 김민전 의원이 그 소개했던 백골단, 그리고 그 전에 같은 그런 그 경량 하이바 모자를 쓰고 경량 안전모를 쓰고 그 사랑제일교회 그 행정대 집행을 막아섰던 예. 젊은 청년들이랑 예. 연계가 있는 건 아닐까? 혹시 이런 부분들도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요? 진짜. 그러면 배우는 누구라고 추정하세요? 법적 저는- 책임이 가장 큰 배우. 저는 이제 뭐 그거는 직접적으로 더 이게 뭐 손들고 네. 뭐 유튜브 보면 있는데, 현장에서 직접 지휘 책임을 지는 사람도 그건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고, 그다음에 그 계속해서 사람을 선동했던 유튜버들도 예. 책임을 면할 수 없고, 그다음에 정치적 책임에 있어서는 예. 뭐 정치적 책임. 훈방 등등의 이야기했던 분들, 예. 그다음에 또 이게 뭐 폭동이냐 아니냐는 나중에 따져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정진석 의원, 이런 분들. 예. 그다음에 가장 크게는 사실 오늘도 헌법재판소, 물론 당연히 와서 방어권 행사해야 되는데 예. 헌법재판소로 다중이 모인다는 걸 그때 서부지법에서 났던 그런 감정 상태를 가진 분들이 모인다는 걸 알면서도 예. 그들 앞에 그 꼭 출석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법치를 나서서 정면으로 어기고 계세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서 예. 야, 뭐 말을 하자면 그분들 언어로 하면 좌파가 장악한 법원은 어겨도 돼. 좌파가 장악한 법원의 명령이나 법률은 우리가 정면으로 무시해도 돼. 법원 판사 밟아. 그 MBC 뭐 또 MBN 기자들 폭행당하고 메모리 카드 뺏기고 밟아 죽여, 이런 멘탈리티를 만든 거는 실은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이라고 지지자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좀 선동했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이 있다. 뭐 법적 책임은 당연합니다. 아니겠지만 아니, 이 부분에 당연합니다, 대한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국민의힘의 정치적 책임도 있다고 보세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걸 왜 질문드리냐면 정당 해산까지 언급했어요. 조국혁신당에서. 네, 저는 그게 예. 실은 저는 뭐 정당 해산을 사법부가 정당을 해산하는 것에 근본적으로는 사실 반대합니다. 예. 정당은 정치적 판단을 받아야지 자꾸만 사법화되는 것에 반대하는데 예. 지금 하필이면 지금 법무부 장관 대행을 하고 있는 김서구 차관이 예. 2014년인가요? 그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때 TF에서 아 그래요? 핵심 역할을 예.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정당 해산 심판의 핵심 논리가 뭐냐면 정당의 주요 인물들이 주요 정치인들이 예. 내란을 선동했느냐라는 것이었고 그다음에 그 정당이 개선의 여지가 있었느냐였거든요. 근데 그때 이석기 씨를 계속해서 통합진보당이 예. 끌어안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국민의힘 1호 당원이 누굽니까? 윤석열이에요. 예. 징계도 못했고 탈당 권유도 못했어요. 어허.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옹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란죄로 지금 기소가 돼서 내란죄 확정이 되고 예. 근데 그거를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분리하지 못하고 계속 끌어안고 가면 같이 끌어안고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김서구 법무부 장관 대행에게 당신이 적용했던 논리를 국민의힘에 한번 그대로 적용해 보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의 이 정당 해산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내란죄로 구속돼 있는 1호 당원 윤석열 대통령을 끊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그게 말씀인 거예요? 핵심 논리였어요. 김서구 차관이 당시에 TFT 통합진보당을 예. 그래서 한 몸이 돼버렸다라는 예. 거였거든요. 그게 핵심 법리였고 그게 인정돼서 어. 통합진보당이 해산됐거든요. 이번에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 여기에 대한 국민의힘의 책임은 어떤 점에서 그런 거예요? 뭐 대통령은 네, 그렇고요. 뭐 그렇다 예. 치고 예. 저는 이제 그 전후를 좀 나눠서 보자면 예. 이전에 그분들을 그 서부지법에 가서 법원까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마음을 먹게 한 데는 관저 앞에 갔던 국민의힘 의원분들 1차 때는 44분, 45분 그리고 2차 때 실제 체포하는 날 한 20여 분 정도 갔다 그러는데 그 1차에 갔다 2차에 안 가신 분들은 어떤 마인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하고 그다음에 윤 의원님, 윤상현 의원이요? 윤상현 예. 의원님 훈방 얘기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사후에 권성동, 권영세 의원들 발언은 폭력은 반대한다라고 얘기했지만 경찰의 책임을 뭐 따져봐야 된다. 그러니까 맞을 짓 했으니까 경찰이 맞았다. 이런 논리로 들리거든요. 이거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예. 오늘 요즘 같은 때일수록 오히려 조금 캄다운 이렇게 좀 차분하게 가시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는 예. 메시지를 중심으로 내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자 어제 대통령 공수처에서 강제 구인하다가 실패했거든요. 네네네. 그 공수처에 계속된 강제 구인 시도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현실적으로 공수처로서는 대통령이 거부하면 어렵잖아요. 예, 어렵죠. 사실 네. 뭐 사지를 들어서 끌고 가는 방법도 있겠으나 그럴 수는 없는 예. 것이고 예. 그게 이제 그것도 이제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거지만 저는 이제 공수처로서는 계속해서 시도하고 예. 그걸 통해서 이렇게 그 수사 결과에서 본인들의 수사 보고서나 다른 정황 증거들을 부인하는 대통령의 발언, 대통령의 그 피의자의 발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기 위해서라도 예. 몇 차례 더 시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요? 결국 그러면은 공수처가 이제 수사하다가 검찰로 넘겨서 검찰이 넘어가죠. 기소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은 일각에서는 특검 무용론 얘기 나오거든요. 어차피 내란죄를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검찰에서 기소하면 특검이 떠봐야 뭐 할 수 있는 기소 게 뭐냐. 못하는데 근데 이제 못하러 특검을 하냐라는 무용론. 이거에는 이제 그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네. 요즘은 그냥 기소가 중심이 아니라 공판 중심주의로 바뀌었잖아요. 예. 공소 유지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첫 번째. 뭐 그렇긴 하죠. 공소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실제로 검찰은 내란죄 연루 의혹이 있어요. 검찰 자체가. 특히 12월 4일 날 안가 모임에 예.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 김주현 민정수석 검찰 출신이죠. 그다음에 이완규 법제처장 이상민 전 장관이 예. 안가 모임을 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수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 기록을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뭐냐? 하나는 공수처 수사 기록이
이제 무시하는 것도 하나 있는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하나는 만약 공수처 수사 기록에서 검찰이 그리고 있는 그림 바깥의 수사 기록이 나왔을 때 그것이 제출됐을 때 검찰의 그림 바깥의 그 재판 과정에서 바깥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아닌가? 그래서 또 같은 역사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면 공소장을 변경할 수도 있죠. 예. 예. 혹시라도 검찰에서 누락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특검을 통해서 누락된 부분들의 공소장 변경, 공소 유지를 예. 위해서도 저는 특검은 사후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의원님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의 내란 혐의 그거를 수사하는 게 특검의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가장 큰 목적이죠. 근데 그건 이제 이미 달성됐는데 저 공소 유지만을 위해서 특검을 띄우는 게 저는 조금 너무 낭비 아니냐라는 그런 증거나 시각들. 뭐 이런 저는 그 특검 이 비용으로 이거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그 낭비랄 아니에요. 꼭 돈 얘기만 하는 건 아니고요. 뭐 예. 비용과 노력 비용만으로 이제 비용이나 또는 예. 뭐 인력만으로 얘기할 수는 예. 없는 거고요. 예. 저는 이번 내란죄에서 수사 대상으로 법무부와 검찰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날 밤에 12월 3일 날 예. 내란의 밤에 11시에 법무부 장관 왜 그 법무부 직원들 소집했어요. 그러니까 유역 감찰관이 이런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회의는 할 수 없다고 뛰쳐나갔잖아요. 왜 그거 그래요? 수사 안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거 경찰이나 공수처에서 수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해도 되죠. 근데 이제 예. 검찰, 공수처 이렇게 다 따로 떨어져 있는 거, 예. 따로 떨어져 있는 부분을 특검으로 합칠 필요가 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추진합니까? 야권에서는? 저는 그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예. 그 그냥 오늘 내일 급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허. 정권이 바뀌든 바뀌지 않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와 특검은 예.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거 좀 짚어볼게요.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그죠 구속영장 15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언론 보도 보니까 피의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네. 요거 하나 국민의힘 입장에서 표현으로 보면 15자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했다라는 계속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들. 그러세요. 윤석열 그 부분은 1호 어떻게 당원 끌어안고 내란죄 우두머리로 저는 탄핵과 형사 재판이 형사에서의 책임, 형사 책임이 면제되기 어려운 사람들 계속 끌어안고 가고 저는 예. 국민의힘이 예. 지금 이렇게 끌어안고 가잖아요. 저는 대선 후보 경선 끝나면 어허. 잔인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손절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오. 누군가 대선 후보 경선에서 지금의 분위기를 가지고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 예.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안고 있는데요. 대선을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안고 대선 치르기 어렵습니다. 예. 그러면 대선 경선이 끝나면 정말 잔인하게 손절할 거예요. 그래요. 그거를 위해서 그냥 자기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서 하는 일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변호사시니까 네. 또 국민의힘에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똑같이 증거인멸 우려인데 이재명 대표는 제1야당 대표로서 공적 책임, 공적 감시의 대상이 되니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예, 기각. 물타기예요. 대통령인데 내란죄하고 이런 일반 개인 비리하고 그걸 어떻게 같이 취급을 합니까? 아시다시피 법전에서도 국가적 네. 법익을 해한죄하고 사회적 법익을 해한죄, 개인적 법익을 해한죄는 장이 달라요. 예. 서로 장이 다른 카테고리가 다른 얘기를 평면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물타기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